이계동함수 변곡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에서 그래프 그리는 첫 출발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앞선 미분 연산을 배우고 넘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 그래프 추론에 대해서 보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계동함수 바로 가볼게. 이계동함수는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그냥 두 번 미분했다는 겁니다. 자, 이계동함수. F'X의 도함수입니다. 도함수 F'X의 도함수를 이게 도함수라고 하고요. 원함수를 두 번 미분한 것을 이게 도함수라고 부릅니다. 표기로는 F2'X 혹은 Y2' 혹은 라이프니츠 기호로 표현했을 때는 앞에 이제 기호에다가 이렇게 2를 붙여줍니다. 뒤에다가 x에다가 2를 붙여줍니다. 제곱이 아니고요. 두 번 미분했다는 뜻입니다. 디퍼런테이션이 이제 미분이라 써서 그 미분을 두 번 했다는 거고, y를 x에 가서 미분할 때 그 x를 두 번 미분했다. 이렇게 표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예요. fx의 도함수가 F'X고 F'X의 도함수가 F2'X니까 우리는 수학 2 다함수 미분적분 할 때 F'X 도함수를 가지고 원함수를 추론했었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F2'X를 가지고 F'X를 추론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겠고, 수식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그냥 두 번 미분한 것에 불과하니까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계 도함수를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fx가 원함수로 주어져 있을 때 그거의 도함수 differentiation, 이게 F'X였고요. F'X의 도함수가 다시 F2'X로 되는 거니까 우리는 수학 2 다함수 미분적분에서 fx와 F'X의 관계를 봤었지. 그럼 그거를 한 단계 더 똑같이 구조 복사해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도함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울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 미분했다. 요것을 가지고 이제 볼록성이랑 연결 지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볼록성 볼 건데 사실 수학 2에서 좀 정리를 하고 왔었어야 됐거든. 어떤 걸? 볼록성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수학 2에서는 근데 이계도함수를 쓰지 않으니까 볼록성에 대해서 좀 깊게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볼록성의 정의랑 정리를 한번 짚고 넘어간 다음에 이계도함수랑 엮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 알다시피 볼록성 꼴랑 두 개밖에 없거든. 위로 볼록이 있어. 그 다음에 또 아래로 볼록 있죠. 위로 볼록은 정의가 뭐냐면, 뭐 위로 볼록하다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걸 위로 볼록해놔. 뭐 이거는 사실 수학적 정의라기보다는 그냥 그림을 그대로 읽은 거잖아. 실제로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위로 볼록한 어떤 곡선 y = fx의 함수 그래프가 있다고 했을 때, 이 fx를 분할하는 선, 할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으면, 할선이 곡선보다 밑에 있으면 해당 구간 내에서 이렇게 잘랐을 때 이런 선을 할선이라고 하거든요. 그 할선이 곡선보다 밑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로 볼록이라고 한답니다. 다시, 이렇게 분할한 선이 있어요. 그 선이 곡선보다 밑에 있을 때보다 위로 볼록이다. 이런 그림을 만족할 때 우리는 이것을 위로 볼록이라고 한다. 아래로 볼록은 정확하게 반대가 되겠죠. 정의는 아래로 볼록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똑같은 할선을 딱 잡아가지고, 이번에는 할선이 구간 내에서 곡선보다 위에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아래로 볼록한 함수라고 정의한답니다.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사전적 정의 그 자체,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전혀 없죠. 그러니까 위로 볼록을 말해봐 라고 했을 때 할선이 곡선보다 밑에 있다. 아래로 볼록을 말해봐, 수학적으로 물어봤을 때 할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만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정리 같은 것들을 조금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위로 볼록의 정리. 위로 볼록 성질을, 그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조금 크게 어려보자. 이번에는 교점들을 이름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y = fx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교점을 a, fa라고 부르고 이 교점을 b, fp라고 불러보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성질을 알 수 있냐면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접선의 기울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자명하게 할선의 기울기보다는 큽니다. 맞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B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해보면 그 접선의 기울기는 할선의 기울기보다 작습니다. 할선의 기울기보다 작습니다. 그죠? 맞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성질들이 바로 관찰되는 게 있다 이거지. 다시 할선을 잘라냈을 때 최초의 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할선의 기울기보다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할선의 기울기보다 작다. 이것이 위로볼록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써보면 F'A는요 뭐보다 크냐면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즉 닫힌 구간 A, B에서의 함수 fx의 평균 변화율보다는 당연히 크겠죠. 그 다음에 또 F'B는 그 할선의 기울기보다 작다라고 했으니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만들 수 있다가 위로볼록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요거요. 오케이? 그렇군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위로볼록 성질. 그 다음에 이제 봐봐. F2'X, 이게 도함수를 지금 방금 배웠단 말이지. 근데 F'X의 기하적 의미, 그래프적 의미가 뭐였었냐면 원함수의 접선의 기울기였단 말이야. 맞지? 그렇다는 말은 F2'X 같은 경우는 F'X의 접선의 기울기의 변화율이 되겠죠. 다시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 fx의 변화율이 F'X야. 다시 fx의 변화율이 뭐다? F'X다 이거야. 그러면 F2'X는 F'X의 변화율이라고. 왜? 미분은 변화율이잖아. 그러니까 fx의 증가 감소를 논할 때 fx의 변화율을 얘기할 때 F'X의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증가냐 감소냐가 결정됐었지. 마찬가지야. F'X의 변화율을 가지고 F2'X의 부호를 생각하면 F'X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F'X의 변화율을 생각해보자. 즉 무슨 말이냐, 이렇게 곡선이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위로볼록이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의 변화 양상을 관찰해보자. 이렇게 X좌표를 점점 오른쪽으로 움직여 가면서 어떤 성질을 관찰할 수 있지? 접선의 기울기의 변화율이 감소하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잖아. 그렇다는 말은 F'X의 변화율이 뭐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F2'X의 변화가 F2'X의 부호가 뭐라는 것도 알 수 있다? 0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왜? 원함수 F2'X의 원함수인 F'X가 뭐 하니까? 감소하니까. 이해했죠? 요게 추가적인 두 번째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위로볼록 성질 지금 두 가지를 정리했어요. 첫 번째 얘기는 접선이랑 할선의 기울기들의 비교, 대소관계를 얘기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저건 수학2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계도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계도함수는 F'X의 변화율이다 보니 접선의 기울기의 변화 양상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F'X의 도함수인 F2'X는 0보다 작다 라는 것을 낼 수 있겠고, 그렇다는 말은 fx가 위로볼록이다 라는 것을 또 얘기한다 이거죠. F2'X가 0보다 작다,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다 라는 것은 원함수 fx의 볼록성이 뭐다? 위로볼록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성질들은요 반드시 뭐 해야 돼? 암기해야 돼. 이거는 난 놓고 기억자기 때문에 뭐 헷갈리거나 뭐 해석 못하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아래로 볼록은 어떻게 됐어요? 반대가 되겠죠. 자, 아래로 볼록 성질 바로 쓸게. 역시 조금 그림을 크게 그려서 이렇게 딱 잡아주시고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살펴봅시다. 그리고 또 가운데 있는 할선의 기울기들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알 수 있어. 접선의 기울기와 할선의 기울기의 대소 관계를.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F'A는 이번에는 뭐보다 작아야 돼?
평균 변화율보다 작아야 되죠.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그 다음에 또 그 할선의 기울기는 F'B보다는 어때야 돼? 당연히 작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성질 하나 얻어내고 같은 이치로 F2'X를 생각해 볼까요? F2'X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의 변화 양상을 관찰해 보면 점점 기울기가 뭐해? 증가하지. 그죠? 그렇다는 말은 F'X의 변화율이보다 양수다. 즉 F'X가 뭐한다? 증가한다. 다시 말해서 F'X의 도함수인 F2'X가 0보다 크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말뜻은 F'X가 뭐한다? 증가한다. 그리고 이 말뜻은 오함수가 F'X가 뭐하다? 아래로 볼록하다를 얘기하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난 놓고 기억자죠. 자, 이렇게 해서 이계도함수의 오프닝, 그 다음에 볼록성의 기본적인 얘기들, 그 다음에 성질과 정리까지 써봤습니다. 자,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내용 보도록 할게요. 이계도함수랑 볼록성 얘기를 정리한 다음에 이제 변곡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변곡점도 어색한 얘기가 전혀 아니죠. 우리가 3차 함수를 배울 때 3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이었잖아.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수학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계도함수와 연결지어서 해석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변곡점의 정의가 뭐라는 걸 알고 있어? 볼록성이 바뀌는 점이죠. 볼록성이 바뀌는 지점. 그것이 변곡점 정의의 사전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잖아. 우리가 3차 함수 오지게 많이 봤었지. 그러니까 이런 데를 보시면 여기까지는 뭐야? 위로 몰리기야, 그지?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아래로 몰리게 되죠. 그래서 그 딱 바뀌는 어느 한 지점, 그 점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인플렉션 포인트, 변곡점이라고 한다. 이거는 지겨울 정도로 많이 봤었어요. 그럼 이거를 이계도함수와 연결지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면 얘기한 바와 같이 지금 위로 볼록일 때는 F2'X의 부호가 뭐였다고요? 0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왜?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F'X의 변화율보다 음수다. 해서 F2'X가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로 볼록인 구간은 F2'X의 부호가 뭐였지? 0보다 크다 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그리고 수학적으로 타당하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얘기할 수 있다. 단순히 볼록성이 바뀌는 지점, 그런 어떤 문장 의미, 사전적 의미보다도 우리는 수학으로 얘기할 때는 부호와 수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F2'X가 0보다 작고 F2'X가 0보다 크다면 그 사이에 반드시 프라임이 뭐가 되는 지점이 있어? 0이 되는 지점이 있죠. 그 가운데가 맞죠? 여기가. 그러니까 프라임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2'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그 지점이 뭐다? 변곡점이다. 이것이 이계도함수에 연계되어 있는 변곡점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의는 말했다시피 볼록성이 바뀌는 지점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정리. 이계도함수. 존재하는 함수 fx에 대하여 f 2'a가 만약에 0이고 x equal a의 좌우에서 f2'x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
그게 뭐다? 변곡점이다 이거지. 프라임, 2'A가 0이고 x equal a의 좌우에서 f2' x에 뭐가 바뀌어?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인플렉션 포인트다. 변곡점이다. 라고 약속하고 정의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변곡점의 정의 자체는 볼록성이 바뀌는 지점이고 정리, 이계도함수를 가지고 그 변곡점을 판정하는 방법은 2'A, 이계도함수의 함수값이 0이면서 반드시 그 지점, 0인 지점의 왼쪽, 오른쪽에서 마치 극값을 판단할 때랑 똑같죠, 그죠? 좌우에서 f2'x의 뭐?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그 지점이 변곡점이다. 자, 이 정의와 정리를 한 큐의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좋은 그림 예시, y equal fx가 있어요. 3차함수, 2차함수, 1차함수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 3차함수의 가장 중요한 세 개 포인트는 극대, 변곡, 극소 지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극대랑 극소의 중점이 이 상태에서는 변곡점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 fx를 기반으로 해서 f'x를 생각하고 있으면 끌어내려면 다음과 같이 y equal fx 도함수의 그래프가 바로 판단이 되죠. 도함수는 부호가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했을 때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 지점이 뭐다? 극대였고요.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그 지점이 뭐다? 극소였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 그것도 알고 있어. 3차함수의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뭐해? 작지. 그 지점을 그대로 끌어내리면 f'x의 대칭축, 즉 f'x의 최소값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fx의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된다는 말은 도함수 f'x의 함수값이 가장 작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의 x좌표와 f'x의 대칭축의 x좌표가 서로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가 f'x의 극소라는 것도 바로 알 수 있죠. 그럼 또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 f'x가 극소를 갖잖아? 그러면 그거에 또 도함수를 생각해봐. 또 도함수를 생각했을 때 여기서 극소란 말은 f'x의 도함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는 거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얘가 y equal f2'x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를 a라고 해보죠. 그러면 a의 왼쪽에서 부호가 마이너스, a의 오른쪽에서 부호가 플러스잖아. 여기 x축이니까. 그러니까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면 이 라인은 뭐다? 위로 볼록이다.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면 이 라인은 뭐다? 아래로 볼록이다. 라는 것을 바로 판단할 수 있겠죠. 끝. 요겁니다. 그러니까 f2'a가 0이면서 동시에 그 지점의 좌우에서 부호가 바뀐다면 그 지점은 변곡점이다 라는 것도 아주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 그림을 딱 머릿속에 박아 두신 다음에 fx와 f'x, f2'x의 관계를 확실하게 기억하기 바랍니다. 했어요. 이계도함수 변곡점 얘기는 뭐라고?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변곡점이다.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거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만 이계도함수를 가지고 변곡점을 판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기본적인 얘기 했으니까 액츄얼 노트에 있는 실전에서 변곡점 판단 논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액츄얼 노트 변곡점 판단 논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1번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자, 내용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전적으로 fx, f'x, f2'x를 가지고 각각의 함수 단계에서 변곡점 빠르게 판단하는 걸 정리하는 건데요. 연속 함수 fx에 대해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점대칭으로 확인한다. 점대칭으로 확인. 자, 여기서 명제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명제 문장을 볼 거냐면 이런 걸 볼게요. 곡선 y equal fx가 a, fa에서 점대칭이야.
그러면 A, FA는 변곡점이다. 우선 얘는 맞습니다. 즉 점대칭이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그 지점 뭐가 된다고? 변곡점이라고. 그럼 이 얘기는 F2'X 이계도함수의 정리를 활용해서 변곡점을 판단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는 성질 그 자체에서 변곡점을 추출한 거야. 근데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거꾸로 가는 거. 변곡점이면 점대칭이야. 이거 엄청 많이 낚이거든. 근데 1년 그 타당해 보여 이게. 우리가 3차 함수 같은 거 생각해 보면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다. 점대칭에서 변곡점이다. 이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변곡점이라고 해서 그 지점에서 점대칭이냐라고 하면 걔는 틀려요. 자, 이건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선후 관계, 전제, 그 다음에 순서가 중요한 건데 이런 거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림이 있다고 쳐. 이런 그림 3차함수같이 생긴 거 점대칭이래요. 여기서 A, FA가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등식 FA 더하기 X 더하기 FA-X가 EFA다 를 만족시킨대. 이게 깔려져 있어 조건에서. 그러면 우리는 A, FA가 바로 fx의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말하는 거 OK라고. 자, 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거꾸로 가는 게 문제가 있다고 했지. 이거. 자, 이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fx가 미분 불가능한 케이스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디에서? A, FA에서.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거야. 변곡점은 만족시키는데 미분 불가능하게 잡는 거야. 다시 연속이긴 하나 이 지점에서 볼록성이 바뀌는 이 지점에서 함수 fx를 미분 불가능하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 지점 변곡점에 좌미분계수를 이렇게 주고요. 이 지점 변곡점에서의 우미분계수를 이렇게 줘볼게요. 그럼 우리는 알고 있잖아. 해당 지점에서의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 평균변화의 극한값이 서로 다르면 그 지점에서 뭐라고? 미분이 불가능한 걸 알고 있거든. 맞지? 그러니까 얘가 x equal a고 a, fa인데 미분이 불가능하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아래로 볼록이다 보니 2'이 0보다 작고요. 여기는 2'이 0보다 크죠. 볼록성이 바뀌니까 이 지점은 변곡점인 건 맞잖아. 그런데 점대칭이냐? 라고 했을 때는 아니죠. 점대칭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점대칭은 아니지. 왜? 점대칭 말 뜻이 뭐야? 180도 회전했을 때 겹쳐지는 구도가 점대칭이잖아. 근데 이렇게 함수가 얘를 180도 회전해서 서로 겹쳐지게 포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점대칭은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만 뭐는 만족하는 거야? 변곡점인 건 만족하는 거야. 어쨌든 이 지점에서 볼록성이 바뀌고 있으니 변곡점은 맞으나 점대칭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요 선후관계, 그 다음에 점대칭일 때 변곡점이면 점대칭,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차 함수 같은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예쁜 거야. 얘는 점대칭이면서 동시에 모두 만족하고 있는 거, 그 지점에서 변곡점인 것도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3차 함수 모델링을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나머지 함수들은 무조건 그러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볼록성이 바뀌는 것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점에서 미분 불가능하게 주어지려면 적어도 보통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간별로 정의되어 있으면 해당 지점에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면 이제 변곡점이어도 점대칭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는 다음 함수 인수정리. 그러니까 인수정리로 확인하는 얘기를 보겠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튕기면 x 뭐 마이너스 a의 짝수 제곱인 거 알지? 제곱이나 4차나 이런 거 맞지? 그러니까 극점이란 말이야. 해당 지점이 맞지? 짝수일 때. 또 뭐가 있었냐면 뚫고 지나가는 거야.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는 이 x-a가 홀수차 인수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 2n 플러스 1이요. 엄밀히 말하면 3차 이상부터 3차, 5차, 7차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어쨌든 그러면 이 지점에서 뭐냐라고 했을 때 뚫는 거잖아. 그럼 얘는 변곡점이었거든요. 이걸 그대로 살린다는 거예요. 홀수차일 때 변곡점. 그러니까 이런 함수가 주어졌다고 해볼게. y equal fx가 있어요. 근데 fx와 어떤 다항함수, 인수를 가지고 있는 다항함수와 곱한함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x-a의 n제곱이요. 그리고 fx를 곱해요. 자, 전제를 깔 건데, 전제는 fa가 0이 아닐 때를 얘기할 겁니다. 0이면 부호 변화를 반드시 조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0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치트키 마냥 바로 읽자마자 판단할 수 있는 걸 지금 정리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n이 만약에 짝수면 a, 0에서 이 y equal x-a n제곱 곱하기 fx가 무슨 점을 갖게 된다? 극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외우를 생각해 보시면 x-a의 n제곱이 n이 짝수야. 2차 같은 거 생각해 보시라고. 튕기는 거. 그러니까 a의 좌우에서 얘가 플러스죠. 맞죠? 근데 얘가 0이 아니다 라고 하면 부호가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 즉 일정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양수든 음수든지 간에 얘가 a에서 부호를 안 바꾸잖아. 그럼 부호에 이슈를 주는 게 없죠. 맞죠?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에서 플러스 바뀌는데 a가 a의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플러스로 바뀌거나 마이너스로 바뀌는데 얘도 부호가 일정하니까 여전히 극점이 유지된다 논리가 되겠습니다. 극점의 이제 논리가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고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fx가 일정하다면 그냥 볼 것도 없이 우리는 x-a의 n제곱 저 함수와 논리를 똑같이 가져간다 라고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n이 홀수야. 위치가 똑같습니다. n이 홀수면 a, 0에서 해당 함수 x-a n제곱 곱하기 fx가 무슨 점을 간다? 변곡점을 간다. 이거처럼. 그치? 그래서 읽자마자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을 연속함수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게요. y equal x제곱에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함수를 볼게요. 뭐 이런 함수가 주어져 있다고 치자. 실제로 이 함수는 나중에 뒤에 가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볼 건데 지금은 그래프 그리기 이전에 특이 포인트들, 그 다음에 극점인지 변곡점인지를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볼게요. x제곱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x 같은 경우는 x제곱을 봐봐. 얘는 잘 알다시피 0에서 뭐해? 튕기지. 제곱인수 갖고 있단 말이야. 맞죠? 근데 exponential 마이너스 x는 그림이 이렇게 되잖아. 감소함수. 어쨌든 0에서 뭐야? 부호가 플러스야. 맞죠? 그러니까 얘는 고려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부호가 바뀌는 것도 없고 하니까. 그러면 원래 x제곱이 여기서 0에서 극소를 갖고 있었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얘도 뭐라고? 0,0에서 극소라는 거야. 자, 이거 이렇게 생각할게. 봐봐. 0일 때는 자명하게 0이죠. 왜냐면 0 곱하기 1은 0이잖아. 근데 0의 왼쪽, 오른쪽에서 부호가 싹 다 두 개가 뭐야? 플러스거든? 그리고 x제곱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x 전체, 이 곱한 함수 전체, 이 y값 전체 역시 0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x축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지. 근데 0일 때는 0이고 0의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둘 다 부호가 플러스래. 그럼 뭐 할 수밖에 없어? 이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뭐라고? 극소라고. 아, 요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오케이? 생각보다 엄청 실전적인 얘기예요. 이건 지금 미분을 하지 않고, 그지? 뭐 이계점수나 뭐 변곡점을 하나하나 일일이 뭐 다 구하지 않고도 판단하는 거죠.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어.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뭐 두 번째 식. y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x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적분할 때도 항상 하는 건데, 이렇게 나누기 표현돼 있잖아. 그러면 두 개로 찢어서 보세요. 분리시켜서. 절대값 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이요. 그러면 어떤 걸 또 생각해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y 이퀄 x를 생각해 봐. y 이퀄 절대값 x를 생각해 봐. 얘는 v자에서 꺾이지. 맞지? v자로 0에서 꺾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0에서 극소이고 우함수거든요. 오케이. 그 다음에 y 이퀄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은 역시 이 함수도 뒤에 가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건데, 여기서는 그래프 개형보다는 부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칭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짝수차밖에 없어요. 맞죠? 그럼 얘는 우함수예요. 얘도 우함수고요. 0보다 커요. 무조건. 이 y값이. 맞지? 그럼 우함수를 곱한 거잖아. 그럼 결론은 무슨 함수야? 어쨌든 우함수인 거야. 그치? 근데 얘도 봐봐. 두 개를 곱했어. 0일 때 얘가 0이거든. 근데 얘는 0은 안 되거든. 근데 0인 거랑 0이 아닌 걸 곱하면 어쨌든 0일 거 아니야. 그럼 포인트는 0에서 여전히 뭘까라는 거야. 0의 왼쪽, 오른쪽에서 얘 플러스죠. 그죠? 그러니까 0에서 뭐일 수밖에 없어? 지금 미분 가능한지 안 한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 사실 미분 불가능한 거잖아. 근데 0에서 뭐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 0,0이 무슨 점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극소점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왜? 이것도 다시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절대값 x는 0보다 크고요.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은 0보다 큽니다. 그럼 이 함수는 이 두 함수를 곱했을 때는 곱함수 전체는 절대 0보다 작을 수가 없어. 근데 0일 땐 0이면서 x축 밑으로 못 내려가고 0의 왼쪽 오른쪽에서 부가 플러스잖아요. 그럼 뭐 할 수밖에 없다? 역시 내려갔다 올라가는 개형일 수밖에 없다. 그럼 뭐다? 연속함수가 내려갔다 올라간다고? 그럼 극소일 수밖에 없지. 이렇게 빨리 판다는 거야. 아, 그렇군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뭐 x세제곱 y 콜 x세제곱 곱하기 exponential 2x제곱 뭐 이런 함수도 생각해 볼게요. 자, x세제곱이랑 exponential 2x를 생각할 겁니다. 그럼 x세제곱 같은 경우는 잘 알고 있다시피 어떻게 돼? 0에서 무슨 점을 갖지?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0에서 무슨 점이야? 변곡점인 걸 알고 있잖아. 그럼 0,0에서 x세제곱이 변곡점을 갖고 있었는데 exponential 2x제곱은 그냥 부호가 항상 뭐야? 플러스죠. 그러니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못 준다는 거야. 그래서 얘도 미분하지 않고 얘가 0,0에서 변곡점인데 얘가 0에서 함수값이 0이 아니고 양수이다 보니까 여전히 0,0은 무슨 점이 된다? 변곡점이 된다 라는 것도 바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했냐면 미분을 안 했죠. 지금 보시면 전부 다 첫 번째 점대칭 확인하는 방법 역시 미분을 안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단, 인수정리를 확인하는 것도 미분을 하지 않고 극점이랑 변곡점에 대해서 깔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미분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칠판 정리한 다음에 케이스 2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액츄얼 노트 케이스 2, 케이스 3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2 F 프라임 X의 판단인데 뭐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F 프라임 X가 X 이퀄 A에서 극값을 갖는다. 그러면 원함수 A, FA가 그 해당 지점이 뭐다? 변곡점이다 라는 건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죠. 계속해서 말하는 거지만 3참수, 2참수, 1참수 그 관계를 생각하시면 딱 돼요. 그러니까 fx가 A에서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f'x의 증감이 바뀌는 지점이 A라는 거잖아. 그렇지? 3참수가 있다고 했을 때 3참수의 두함수 2참수 얘가 여기 A에서 극점을 갖잖아.
프라임이 제로고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잖아? 그러면 그 원함수는 해당 지점에서 뭐다? 변곡점이다. 이 문장을 그림으로 한 큐에 옮겨서 이해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 전혀 없어요. 도함수가 극점을 갖는 지점에서 원함수를 뭘 갖는다? 변곡점을 갖는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딱히 없어요. 뭐 이제 3차함수가 도함수가 이차함수는 항상 극점을 한 개 갖잖아. 그치? 그렇다는 말은 원함수가 반드시 변곡점을 한 개 갖는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비슷한 예시로 이런 것도 생각해볼까? 3차함수가 극대극소를 다 갖는다고 해볼게요. 근데 걔를 이번에는 프라임으로 잡아보자. 이번에는 도함수가 프라임인 거야. 도함수가 프라임이 0이 되는 지점이 여기 두 군데가 있잖아. 극점을 두 군데서 갖지? 극값을 두 개를 갖지? 그렇단 말은 원함수가 극점 몇 개 갖는다는 거야? 두 개를 갖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X축을 이렇게 잡았을 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잡는다면 이렇게 끌어내려가지고 4차함수 되는 거 잘 알고 있잖아. 맞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게요. 이렇게. 이게 y = fx인 거 잘 알고 있지? 적분한 거잖아. 그치? 근데 프라임이 제로가 되는 지점, 그 지점에서 원함수를 뭐 갖는다고? 변곡점을 갖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극값을 3개를 갖는 함수 4차함수가 변곡점이 몇 개인 걸 알고 있다는 거야? 2개인 걸 알고 있다는 거야. 왜? 프라임 x의 극점이 두 군데니까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화해서 생각해도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자, 케이스 3 마지막 f2'의 부호 변화로 판단한다. 이건 앞서서 변곡점, 이계도함수의 변곡점 판정법을 정리하면서 얘기했었던 거라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측면에서 실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f2'A가 0이고 그 다음에 x = a의 좌우에서 f2'x의 부호 변화가 존재한다. 그러면 그 지점에서 a, fa에서 fx는 무슨 점을 갖는다? 변곡점을 갖는다. 자, 앞선 얘기했던 거 그대로 다시 한번 덧써봤습니다. 아시겠죠?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또 주의해야 될 거, 당연하게도 극점이랑 논리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f2'x가 f'의 변화율이잖아. 그러니까 도함수란 말이야. f'x에 f2'a가 0이라고 해서 a, fa가 변곡점인가는 아니에요. a, fa가 변곡점이라면 이계도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에 한해서 f2'a가 0인데 f2'a가 0이라고 해서 fx가 그 지점 a, fa에서 변곡점인 것은 아닙니다. 왜요?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자, fx를 x 4제곱이라고 해보자고. 그럼 우리는 이 함수가 0에서 튕기는 거 잘 보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함수고 약간 볼록성을 조금 찌그러뜨려가지고 x 4제곱 그래프를 0,0에서 극소라는 게 바로 보인다 이거지. 얘를 미분해보자. 그럼 f'x는 4x 세제곱이잖아. 그런데 4x 세제곱은 0에서 뚫고 지나가는 개형이어서 fx의 도함수인 4x 세제곱이 0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프로가 바뀌고 있으니까 0에서 극소인 것도 바로 확인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f2'x를 쳐보면 f2'x가 12x 제곱이거든. 근데 12x 제곱은 0에서 뭐였지? 튕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0의 좌우에서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플러스 안 바뀌죠. 도함수의 부호가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0에서 변곡점은 아니지. f2'0은 0인데도 불구하고 fx는 0,0에서 x 4제곱 극소점을 갖지 변곡점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이계도함수가 0이다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한 거야? 부호 변화가 반드시 존재해야 x = a의 좌우에서 이계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우리는 그것을 변곡점이라고 확정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안 틀려서 대부분 틀리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예시를 했고 이제
이계도 함수가 지금 사실 이런 얘기를 할 때 a, fa가 변곡점이면 f2'가 0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저게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면 이계도 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 이계도 함수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뭐 이계도 함수가 연속이다. 이런 문장이 떴을 때 이게 전제가 된다면 fx가 두 번 미분 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a, fa가 인플렉션 포인트, 변곡점이라면 그때 f2'a가 0인 거예요. 자, 이거 반드시 암기. 이계도 함수가 존재한다, 이계도 함수가 연속이다, 이런 것들이 발문에서 깔리거든. 그렇단 말은 전제를 그렇게 설정했을 때는 fx가 두 번 미분 가능하다는 거야. 뭐 거기까지는 어려운 얘기 없고, 사실 우리가 정리를 배우고 나서 이 얘기 a, fa가 그럼 변곡점이라고 확실하게 정해졌을 때 그때는 프라임이 2'이 제로라는 건 자명하다 이거야. 근데 변곡점이라고 해서 항상 f2'가 0이냐 라고 하는 것도 이 전제가 안 깔린다면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역시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아까 연속함수 변곡점 판단할 때도 점대칭이라고 하면은 변곡점이지만 변곡점이라고 해서 점대칭인 건 아니었다. 그게 구간별로 정의되어 있는 미분 불가능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단 말이지. 그거랑 똑같아요. 자, fx를 이렇게 구간별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시 x제곱, x가 0보다 작거나 클 때, 자, 마이너스 x제곱, x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봤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건 어렵지 않죠? 0의 오른쪽에서는 x제곱이고 0의 왼쪽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이때는 x제곱, 이때는 마이너스 x제곱이요. 여기가 0이죠. 그러면 그 정도 바로 보이잖아. 여기 아볼이고 여기 위볼이니까 이 지점은 뭐야? 일단 변곡점인 건 확실해. 그러면 이때 봐봐. fx가 이렇게 구간별로 정의돼 있어. 그리고 변곡점 정의 그 자체를 일단 만족하고 있어. 볼록성이 바뀌니까. 그러면 나는 f2'0이 0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야. 이게 내가 알고 싶은 포인트라는 거야. 그래서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f'x 도함수를 구해봐요. 그러면 0보다 작거나 클 때 2x고 x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x입니다. 이계 함수까지 구해볼까요? f2'x를 구해보면 자, 0보다 작거나 클 때 플러스이죠.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거든. 이거 봐봐. f2'x 그래프를 또 간단히 그려봐. 빨리 봅시다. 자, 0의 오른쪽에서는 플러스이고요. 0의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2야. 맞지? 구시간이죠. 마이너스 2, 0, 2. 그럼 봐봐. 지금 이 함수 그래프가 뭐라고? f2'x라고. 맞지? 근데 0에서 불연속 아니야? 그렇단 말은 f2'x가 지금 0의 오른쪽 왼쪽에서 함수가 다르잖아. 맞지? 그럼 이거는 f2'이 0의 값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나요? 다시 f2'x가 불연속입니다. 그럼 f2' 제로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케이? 이거 돼? 이거 봐봐. f2' 제로가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잖아. 왜냐면 봐봐. 이게 또 함수가 연속이란 말은 f2'x와 2'a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2'x가 같아야 되거든요. 안 써져. 그러니까 이건 함수값이고 극한값이야. 그러니까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같아야 이계도 함수가 연속인 거잖아. 이계도 함수 함수값, 이계도 함수의 극한값.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아야 이계도 함수가 연속인데 이계도 함수가 불연속이라고 하면 지금과 같이 이거는 우극한값, 좌극한값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f2'x를 얘기할 수 있나요? 얘기할 수 없어요. 맞죠? 봐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f'x의
변화율이 얘잖아. f 프라임 x의 변화율이 얘잖아. 즉 무슨 함수? 도함수요. f 프라임 x 그래프도 빨리 보면 0의 왼쪽에서 2x야. 0의 오른쪽에서, 0의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x야. 그러니까 얘가 봐봐, 애초에 터져 있다고. 이게 지금 f 프라임 x인데 0에서 미분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한데 이거의 도함수인 f2 프라임 x의 0에서의 미분 계수를 얘기할 수 있냐고. f 프라임 x의 도함수의 함수값을 얘기할 수 있냐고. 못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구간별로 정의가 돼 있다면 변곡점이 만족이 되어도 이계도함수 함수값이 0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가 나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그러면 헷갈릴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일단 가장 우리가 미적분 2에서 많이 나오는 판단 방법이 이거다. 케이스 3요. 이게 디폴트가 돼야 됩니다. 이계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이계도함수를 배웠으니까 이계도함수 가지고 활용하는 거를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적분에서 변곡점 판단의 디폴트는 이계도함수의 부호 변화 판단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계도함수가 존재하고 연속해야 돼요. 그러한 함수에 한해서 이계도함수의 함수값이 0이고 A 특정 지점, 그 0이 되는 이계도함수 함수값이 0이 되는 그 X 포인트에서, 그 포인트의 좌우에서 이계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A, FA가 fx, 원함수 fx의 변곡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제가 깔리는 거야. 전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계도가 존재해야 돼요. 같은 말을 또 이렇게, 이계도가 연속이다, 이런 말이 깔린다면 이렇게 판단할 거지. 그래서 이계도함수가 존재하고 이계도함수가 연속인 함수에 한해서 fx가 두 번 미분 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리는 것이니 a, fa가 변곡점이라고 하면 2'은 제로다. 2'이 제로라고 해서 a, fa가 변곡점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아까 예시를 들어서 확인했었고, 이렇게 fx가 구간별로 정의되어 있다고 하면 변곡점이어도 그 지점에서 이계도함수가 0이라고 할 수 없다. 왜? fx가 구간별로 정의되어 있다고 하면 그 지점에서 두 번 미분 가능하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fx를 구간별로 도함수를 친 거야. 맞지? 구간별로 도함수를 쳤을 때 ex랑 마이너스 x, f'x를 봐봐. f'x가 0에서 지금 뾰족하고 첨점이라고, 0,0이. 그러니까 얘는 이 지점에서 미분이 안 되잖아. 근데 0을 포함하지 않거나 0의 오른쪽 왼쪽을 나눠서 각각의 구간별로 도함수를 쳤을 때나 f2'x가 이고 f2'x가 마이너스 2인 거지. 0보다 같거나 크고 0보다 작을 때. 애초에 f'x의 도함수에서 0에서의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얘가 조금 길었는데요. 케이스 3를 항상 조심해서 잘 생각하시고 저게 디폴트 행동 영역을 박아둔 상태에서 구간별로 정의되어 있는 것만 잘 확인하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론 정리 확실하게 했고 이제 필수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필수 예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1번 2015학년도 9월 평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3보다 작거나 큰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문제 들어가기 전에 자연수 뜨잖아. 반드시 무슨 생각해야 돼? 홀짝 나눌 준비해야 돼. 수열할 때도 많이 봤었죠. 자연수가 아니야. 글씨가 좀 왜 이러지? 잠깐만. 홀짝 홀짝 자연수가 아니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 수험생들은 자연수는 반드시 홀짝 케이스 분류할 준비라고 독해를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fx는 xn제곱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x 라는 다함수와 지수함수의 곱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기억된 옳은 것을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번호는 이제 함수값이랑 미분계수가 같냐 물어보는 건데, 자, 일단 f'x 구해보시면 f'x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x 밑에 쓸게 x n-1제곱 곱하기 n 빼기 x exponential 마이너스 x 제곱이요. 이렇게.
x n-1제곱 곱하기 n 빼기 x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뭐가? f 프라임 x가 분미분 하면 되죠? 그래서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시간상. 자, 그럼 대입하면 맞냐? 물어보는 거죠? 맞아요. 자, 니은번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x는 n에서 극대값을 갖느냐라고 했어요. 자, n에서 굳이 콕 집어서 극대라고 물어봤지, 맞지? 그러면 난 뭐 생각해야 돼? f 프라임 x의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f 프라임 x가 요거라고 했었죠. 이렇게. 근데 무슨 수? n은 자연수. 그래서 개수 나눠. 자, n이 짝수인 것부터 해볼까요? n이 짝수야. 그러면 n-1제곱은 홀수지. n이 3 이상의 자연수니까 짝수라고 하면 4, 6, 8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거기서 1만큼 빼면 홀수가 되겠죠. 3, 5, 7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부호 변화가 있어 없어? 있는 거죠. 다시. 자, x n-1제곱 곱하기 n 빼기 x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제곱을 생각할 건데 n이 짝수일 때 지금 도함수가 이거잖아요. 근데 포인트가 어디야? n에서 극대라고 물어봤지. 근데 얘는 0에서만 부호 변화가 있는 거라고. 왜? n-1제곱이 홀수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0이 여기 있으면 n은 여기 있으니까 얘 부호 뭐야? 플러스지. 얘 부호 뭐야? 플러스지. 도함수 뭐가 제일 중요한데? 부호요. 그러면 결국 부호를 바꾸는 후보는 얘죠. 그럼 n 빼기 x를 그래프를 살짝 그려주시면 이렇게 n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니까 극대 OK네. 맞지? 뭐일 때? 짝수일 때. 그럼 똑같이 n이 홀수일 때도 해봐. n이 홀수일 때. n이 홀수면 x n-1제곱. 얘가 뭐야? 지수가 뭐지? 짝수지. 그럼 얘도 n에서는 부호가 뭐냐? 플러스지. 이거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튕기는 거. 여기가 0인데 여기가 n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얘도 뭐야? 부호가 플러스야. 그리고 너도 플러스야. 그럼 결국 얘만 부호를 바꾸는데 이 그림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를 모두 다 통과시켜 보니까 n에서 뭘 갖는다고? 극대를 갖는다고. 그래서 맞아 틀려? 맞는 거.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극대를 물어봤다. 그럼 나는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는지 그것만 관찰하면 된다. 그죠? 이건 거의 수학 2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변곡점이 원점이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 뒷번. 자, 이것도 똑같이 들어갈게요.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자, n이 짝수일 때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짝수일 때 뭘 생각할 건데? f2'x의 부호 변화를 봐야 되죠? 다시. 이걸 좀 여기다 먼저 쓰고 불려자. f2'x의 부호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n이 짝수일 때. n 짝수야. 그러면 일단 f2'x 식부터 구해봐야 되겠네. 그죠? 그럼 f2'x 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미리 좀 쓰고 가야 되는데 미안. f2'x는 자, 계산식이 조금 길어요. 이거 한번 더 미분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자, x n-2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2nx 그 다음에 플러스 n에 n 빼기 1 해주고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이요. 근데 어차피 나는 2'x의 부호만 관찰할 거니까 결국 여기가 포인트가 되겠죠. 얘는 항상 플러스잖아. 쌩까도 상관없지. 어쨌든 자, 이제 n이 짝수일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n이 짝수입니다. 그러면 n-2제곱 요거 부호 뭐야? 부호래. n-2가 짝수야 홀수야? 짝수죠. n이 지금 3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아까부터 4, 6, 8, 10 이런 거 생각했을 때 거기서 1을 빼면은 뭐 2, 4, 6,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n이 짝수면 x n-2제곱 얘가 0에서 부호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다시 x n-2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플러스 맞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얘를 곱하는 거야. 야, 이거 0 대입해봐라.
F2'의 0의 왼쪽 오른쪽 생각해보라고. 얘 0이고 0이지. 근데 n 곱하기 n-1 얘 때문에 부호가 뭐야? 플러스 아니야? 그걸 또 플러스를 곱하지. 그럼 싹 다 뭐야? 부호가 플러스죠. 0의 왼쪽 오른쪽에서 계속해서 뭐야?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라고. 그러면 변곡점이야? 아니죠. 부호 변화가 없으니까. 이계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없으니까 변곡점이 아닌 거지. 그래서 일단 틀린 거야. 바로 튀어나왔어요. n 짝수일 때 0의 왼쪽 오른쪽에서 이계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있다 없다? 그래서 바로 답은 일단 낸 상태에서 n이 홀수인 것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n이 홀수. n이 홀수면 얘가 xn-2제곱의 지수 파트가 홀수죠. n이 3 이상의 홀수니까 3, 5, 7 같은 걸 대입해 보면 여기가 1, 3, 5, 7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저 xn-2제곱이라는 저 다항함수는 이렇게 지나가겠죠. 0을. 0의 왼쪽에서는 부호가 마이너스고요. 0의 오른쪽에서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곱해요. 얘네 두 개는 있잖아. 계속해서 뭐야? 플러스지. 0의 왼쪽 오른쪽에서. 그러면 부호를 바꿔 안 바꿔? 안 바꾸지. 그럼 얘만 부호가 바뀌고 있었잖아. 마이너스에 플러스 곱해도 당연히 마이너스고요. 플러스에 플러스 곱해도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부호 변화가 있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가 바뀌니까 0,0이 무슨 점이 되는 거야? 인플렉션 포인트, 변곡점이 맞다 이거야. 오케이? 즉 n이 홀수일 때만 0,0이 변곡점인 거지, n이 짝수일 때는 0,0이 변곡점이 될 수 없다. 여서 디귿번이 틀린 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n이 짝수인 거 홀수인 거 안 나누면 대학을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번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에도 2028년도 골평가 출발. 자, fx는 3k가 아니라 3 sin kx죠? 미안. 3 sin kx 플러스 4x 세제곱의 그래프가 오직 하나의 변곡점을 갖도록 한다. 그럴 때 k 최대값을 구해라. 자, 읽자마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발문에 반응을 할 수 있겠죠? 이건 무슨 말이야? f2'x의 부호 변화가 몇 번? only once. 딱 한 번. 맞지? 부호 변화가 단 한 번만 발생해라가 오직 하나의 변곡점을 갖는다와 정확하게 같은 동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나는 일단 fx의 이계도함수를 구해봐야 되겠네. 그럼 f2'x 구한 거씩 써보겠습니다. 자, f2'x는 계산 생략, 공미분, 합성함수 미분 열심히 하세요. f2'x는 저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3k 제곱 곱하기 sin kx 그 다음에 플러스 24x 이렇게. 자, f2'x 식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나는 얘의 부호 변화를 알고 싶다니까. 맞지? 근데 지금 함수가 몇 개야? 2개죠? 삼각함수랑 일치함수요. 그러면 부호 변화 관찰하고 싶어? 그럼 항상 빼기 함수로 보라고 했지. 이거는 수학 2 할 때부터 계속 했었던 얘기. 오호.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읽자. 24x에서 3k 제곱에 sin kx 라는 삼각함수와의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로. 그러면 이거 3k 제곱은 어쨌든 상수 아니야? 그럼 sin 함수의 개형을 바꾸진 못하죠. 그 다음에 sin kx 같은 경우는 그냥 주기만 바뀌는 거지. 그지? 얘는 뭐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24인 1차함수고요. 그럼 3k 제곱 sin kx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대충 뭐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추렁추렁 땡땡땡 땡땡땡 여기 0. 다른 데는 관심이 별로 없어. 여기가 제일 중요해. 만약에 sin 24x가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고 쳐볼까? 지금 요 함수가 뭐였다고? 3k 제곱에 sin kx라는 삼각함수예요. 그러면 1차함수와 요 곡선이 이렇게 교점을 3개 이상 갖는다고 해볼까? 그럼 부호 변화가 몇 번이라는 거야? 여기서 부호 변화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그죠? 여기 플러스. 그럼 여기서 부호 변화가 한 번 일어나고, 여기서 부호 변화가 한 번 일어나고, 여기서 부호 변화가 한 번 일어나니까 총 3번 이상 일어나자. 그럼 이렇게 되면 변곡점이 최소 3개 이상 아니야? 이러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기울기가 더 눕히면 안 되겠네. 더 점점 올라가야 되겠네. 맞죠? 다시 여기서 더 눕힌다고 하면 교점이, 그지? 더 그러니까 계속 있잖아. 이런 교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잖아.
그럼 오직 하나의 변곡점을 갖는다고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요 접선의 기울기를 더 올려봐야 되겠다. 접선이 아니라 직선의 기울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왔어. 다시 한 점에서만 부호 변화가 있어야 돼. 근데 반드시 원점을 뚫잖아. 그러니까 최소 지점이 어디야? 딱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될 때. 누가? 24x가. 그러면 여기서 부호 변화가 한 번, 마이너스. 여기서 부호 변화가 0 이상에서 부호 변화 한 번, 이렇게. 즉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바뀌는 게 단 한 번만 일어나니까 오직 하나의 변곡점을 갖는다를 만족시킬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왜 최대값을 얘기했냐면, 봐봐. 이거는 무슨 접선일 때야? 요거요. 조금 굵게 다시 칠해보자. 여기가 이 직선이 요 3k 제곱 sin kx에, 잘 보시면 이거 무슨 점이죠? 변곡점이죠. 변곡 접선이죠. 그치? 그럼 그 변곡 접선의 기울기보다 커도 돼안돼? 이런 식으로. 더 커도 여전히 부호 변화는 한 번만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3k 제곱의 sin kx의 0,0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24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도표를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치? 변곡 접선의 기울기가 24x보다 작거나 같아야만 이계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단 한 번만 일어난다. 그치? 그래서 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합성함수 미분하시면 되죠. 그러면 3k 세제곱 미분했을 때 3k 세제곱 코사인 kx죠.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다가 0을 딱 대입해? 그러면 그게 변곡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지. 0,0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지. 그럼 0을 딱 대입하면 얼마지? 3k 세제곱이거든요. x에다 0을 탁 대입해줘. 맞지? 그러니까 최종 결론 3k 세제곱이 24보다 뭐 하면 된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 따라서 요거 탁탁 약분해 주시면 k의 세제곱이 8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k의 최대값이 얼마? 2다 라고 답을 내주시면 깔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의 변곡점을 갖는다. 그러면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단 한 번만 바뀌어야 된다. 근데 f2'x를 쳤더니 다음과 같이 식이 주어졌다. 항상 도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해서 부호 변화를 관찰하면 빼기함수로 보는 것이 맞다. 그치? 그래서 직선과 삼각함수, 곡선의 위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게 되면 부호 변화가 최소 3번 이상 일어나는 거니까 조건이 맞지 않아서 24x는 무조건 원점을 지나거든. 그치? 그 원점을 어떻게 지날까?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야만 변곡점이 단 한 개만 생긴다라는 독해 문제가 되겠습니다. 깔끔해요, 그죠? 그 다음에 필수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가 복잡하게 주어져 있어요. 0과 2파이 사이 이렇게. 자, 근데 쫄 거 없어. 그냥 이거 무슨 함수야? 상함수가 아니죠? 합성함수. 복잡한 합성함수네. 그리고 코사인 섞여 있긴 한데, 코사인 사인 섞여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알았죠? 코사인 제곱 x 같은 경우는 1 빼기 사인 제곱 x로 고쳐가지고 이 식 자체를 사인 하나로 쓰여진 사인과 이차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형태로 읽어줘가지고 인수분해하고 방정식 실근 구하고 이런 거 수원에서 많이 봤었잖아. 그렇게 봐서 핸들링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합성함수가 변곡점의 x좌표들이 어떻게 되냐, 그것들이 몇 개 있냐, 그리고 그 변곡점의 x좌표들 더해라가 질문이니까 나는 이 함수에 뭘 생각해야 돼? 당연히 이계도함수 생각하는 거야. 왜? 변곡점 얘기하잖아. 이 변곡점이니까 이계도함수의 부호 변화 하려고요. 자, 그러니까 뭐부터요? 미분해요. y'. 자, y' 치면 2 코사인 x, 그 다음에 1 빼기 사인 x 이렇게 묶인답니다. 자, 지금 이거는 합성함수 미분, 그 다음에 곱미분, 그냥 계산이죠. 자, 빨리 쓰겠습니다. 자, y2'은 이렇게 되거든. 두 배의 2 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1이요. 자, 2'까지 왔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나는 일단 얘가 뭐가 되는 걸 알고 싶은 거야? 0이 되는 걸 알고 싶은 거야. 맞지? 갑자기 무슨 문제를 바뀌냐? 수업 문제 아니야? 그럼 뭐 해야 돼? 인수분해? 오케이, 시작. 자, 2배에
sin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sin x 플러스 1. 요게 이제 인수분해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퀄 0인 걸 조사를 하는 거니까, 자, sin x가 1인 것과, 그 다음에 sin x가 뭐인 거?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얘가 빵 되는 거니까, 맞죠? 그럼 sin x가 1인 거는, 봐봐. sin x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y표 1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부호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계속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죠. 맞지? sin x랑 1의 빼기 함수를 봤을 때, 맞지? 뭐 0이 되는 게 있긴 하지만, 얘가 0이 되는 게 있긴 하지만,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면 여기서는 변곡점이 뭐냐를 물어봤지, 볼록성이 바뀌는 지점이 뭐냐, 어디냐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기 때문에, 즉 위볼에서 아볼로 바뀌는지 아볼에서 위볼로 바뀌는지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sin x가 1과 교점이 2분의 파이이긴 하나 부호 변화가 없으니까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할 건 없다 이거지. 자,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예요. 최종적으로 여기를 이제 잘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 요렇게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있잖아.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 여기가 무슨 라디안의 값을 갖는지.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을 때 6분의 7파이랑 6분의 11파이죠. 즉 2 sin x 플러스 요거를 이렇게 읽는 거야. 그지? 어떻게? 2 sin x 뭐 sin x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sin x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빼기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그지? 그래야 부호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위볼에서 아볼로, 반대로 말했어. 아볼에서 위볼로, 위볼에서 아볼로 이렇게 변곡점이 두 군데가 있다. 최종적으로 sin x 빼기 1과 곱하면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여기서 뭐 아볼 위볼, 그 다음에 위볼 아볼 이런 식으로 바뀌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sin x 빼기 2분의 1이라는 요 빼기 함수 그래프에서 변곡점이 두 군데가 생기니까 저 모든 k 값의 모든 x좌표들의 합은 k는 자 6분의 7파이 더하기 6분의 11파이여서 6분의 18이요? 그럼 3파이 따라서 k 값은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필수 예제 4번 보겠습니다. 이어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멋있는 문제네. 자,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fx가 미분 가능하답니다. 오케이, 확인. 그 다음에 t가 0보다 크다.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뭐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 함수의 변곡점이 fx 위에 있대요. 그랬을 때 f'2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변곡점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저 주어져 있는 6분의 1의 x 플러스 2의 전체 세제곱 플러스 t ln x의 이계도 함수부터 구하러 갑시다. 자, y 프라임을 x가 0보다 크고요. 그러한 정역 범위에서 y 프라임을 쳐보겠습니다. y 프라임은 어떻게 2분의 1에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x분의 t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일단 1계도 함수만 구한 거야. 2계도 함수까지 구해야 되니까 한 번 더 미분하겠습니다. y2 프라임 을 치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제곱분의 t요. 근데 x가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통분해 보겠습니다. 왜요? 어차피 양수만 생각할 거니까. 그래서 x 제곱분의, 자, 정리해주시면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빼기 t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뭐가? y2 프라임이요. 자,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분모는 이슈가 되는 게 없어요. 맞죠? 이슈가 되는 게 없다는 말은 0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양수잖아. 괜찮아. 그럼 이제 난 뭐만 볼 거야? 이계도 함수의 분자만 볼 겁니다. 지금 또 어떻게 주어져 있지? 빼기 함수. 3차 함수와 y = t라는 상수 함수의 위치 관계로 해석할 겁니다. 그러면 우선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부터 생각해 볼게요. y는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은, 야, 이거 개 많이 본 거다. 그래? 뭐야? x 제곱에 x 플러스 2라는 인수로 찢을 수 있지. 3차 함수를.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지나고 여기서 튕기니까 이런 개형 아니야?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0이야. 그러니까 즉 0보다 클 때 얘 뭐야? 그냥 이것이 그냥 아래로 볼록하게 증가하는 함수야. 거기랑 t의 교점을 생각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x가 0보다 클 때 x 세제곱 플러스 2x라는
함수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자, y 꼴 t, 얘 빼기함수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부호가 어디로 바뀌죠? 이 x 세제곱 플러스 2x에서 t를 빼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게 인플렉션 포인트다 이거야. 인플렉션 포인트 x좌표. 지금 이게 점수 x좌표를 구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봐봐, 야 이거 뭔지 알아 몰라? x 세제곱 플러스 2x가 t일 때 x값 알아? 몰라요. 뭘 미지수 이렇게. 엄밀히 말하면 역함수다. 맞지? 역함수로 쓸 수 있죠. 우리가 y값이 주어졌을 때 x값을 거꾸로 구해야 되는 상황이, 그게 역함수다. 근데 뭐 굳이 역함수 쓸 필요 있냐고. 아니, 그럴 필요 없다고. 그냥 s라고 해. 중요한 건 뭐야? 이 s를 대입했을 때 s 세제곱 플러스 2s가 t라는 거야. t랑 s의 관계식을 연립하는 거죠. 이거 라이프니츠 미분할 때도 많이 했었던 얘기입니다. 어쨌든 s 세제곱 플러스 2s가 뭐다? t다. 요거를 내가 이 관계식에서 이끌어내고 세팅한다 이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f'2를 구하래요. 그럼 저거 어떻게 해야 돼? f'2를 어떻게 구하는데? 지금 x 세제곱 플러스 2x와 t의 교점의 x 좌표를 s라고 한 거잖아. 발음 힘들어.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변곡점의 x 좌표를 s라고 했기 때문에 그 s가 fx 위에 존재한대. 다시 x 좌표가 s인데 그 s가 요 곡선 위에 존재한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네. fs는 대입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해? 6분의 1을 s 플러스 2의 전체 세제곱 플러스 t ln s. 오케이? 왜요? 이 함수의 변곡점의 x 좌표가 얼마라고? s라고. 오케이? 그럼 그 s를 여기다 대입한 게, 여기다 s를 대입한 거가 같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발문이 조금, 돕기가 조금 어렵어요. 자, 근데 어쨌든 fs식을 딱 이렇게 만들어냈다 이거. 이제 뭐 하면 돼? 미분하면 되겠죠. 자, f's는 내려오고 2분의 1에 s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s분의 t죠. t는 상수 ln s가 미분되면 s분의 1이니까 지금 s에 관해서 미분하고 있는 거지. 근데 t가 뭐라고 했어? 이걸 그대로 넣는 거지. 자, 대입합시다. 2분의 1에 s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s를 약분해주면 s 제곱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f's가 딱 튀어나왔습니다. 맞죠? 오케이? 잠깐만. 이거를 여기다 넣어줘야 돼. 미안. 일단 여기까지 맞아. t가 s 더하기 s 세제곱 더하기 2s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부 다 s로 바꾸는 거지. 다시 한번 fs는 6분의 1에 s 더하기 2의 전체 세제곱 플러스 s 세제곱 플러스 2s의 ln s야. 자, 그래서 얘를 뭐 해줘야 돼? 미분해줘야 돼. f's. 자, 이거 구해주시면 이렇게 된답니다. 자, 2분의 s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자, 곱미분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해주시면 3s 제곱 플러스 2의 ln s 플러스 얘 그대로 얘 s분의 1 미분해 주니까 어떻게 돼? s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뭘 대입하라고? 2를 딱 대입하라고요. 자, 그래서 f'2를 구해주시면 계산은 생략 대입하시면 되니까 f'2는 16 더하기 20 ln 이어서 p 더하기 q의 값을 뭐죠? 유리수랑 무리수 조건이 있으니까, 그지? 그럼 p 더하기 q가 이제 얼마냐면 36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쉬운 문제는 아니야. 지금 현행 27번 3점짜리로 딱 적당한 것 같아요. 3점 이렇게 계산이 빡셉니까? 요새 27번 3점은 거의 4점이라고 봐야지. 근데 그래도 그 구조가 막 그렇게까지 복잡한 거 없으니까 딱 27번에 배점되면 적절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x가 0보다 클 때 미분 가능성사 fx. 자, t가 0보다 클 때 요 함수의 변곡점의 좌표가 요 곡선 위에 존재한다.
해서 일단 나는 요 y에 2'을 친다. 여기까지 왔어. 여기서 x제곱을 통분한 이유는 x가 0보다 크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분모 이슈를 제거해버리기 위해서 그냥 통분해서 쓰면은 이렇게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빼기 t가 된다. 그럼 요 3차함수 먼저 생각했을 때 지나가고 튕기니까 0의 오른쪽에서는 아래로 이렇게 해서 증가만 한다. 그럼 이렇게 증가함수와 y = t라는 곡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생각하시면 t가 양수니까 이렇게 이제 뚫고 지나가겠지? 그러면 그 지점에서 변곡점을 가진다. 근데 그 지점 x 좌표를 모르니까 복잡하니까 그냥 s로 표현한다. 사실 이것도 그 라이프니츠 미분법에서 많이 봤었던 얘기죠. 이 s는 그냥 상수야 변수라고 했을 때 변수죠. t에 따라서 바뀌잖아. 그럼 엄밀히 말해서 st 이렇게 쓰는 거죠. 어쨌든 좌표 자체가 함수다. 그래서 위의 점을 대입한다 해서 요 관계식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걸 이끌어낸 다음에 변곡점의 좌표가 여기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x 좌표를 s라고 불렀을 때 여기에다 대입하면 여기에다가 s를 대입한 것과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근데 지금 s랑 t가 섞여 있으니까 t가 s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었잖아. 그래서 넣어줘가지고 미분한 다음에 대입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좋아요, 그죠? 자, 그다음 라스트 필수 제적 5번 보겠습니다.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자, 실수 전체 식판에서 미분 가능 함수 fx가 주어져 있다. 미분 가능하면 당연히 연속이고, 그죠? 실수 전체 식판에서 미분 개수가 다 존재하겠죠? 자, fx가 또 다음 같은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fx가 1이 아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래프상에서 생각해 봤을 때 y = 1이 이렇게 있다면 1 라인 여기 위에 있거나 여기 밑에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안 닿는 나왔거든. 1보다 위에 있거나 1보다 밑에 있거나가 첫 번째 가조건이 얘기하는 말이 되겠죠. 근데 나조건, 자 이거는 사람이라면 그죠? 뭐죠? 대답할 수 있어야죠. 0,0 점대칭 무슨 함수? 기함수. 근데 미분 가능하다고 그랬잖아. 그럼 당연히 연속이거든? 맞지? 근데 기함수라며. 그럼 뭐야? F0는 제로죠. 그러면 위에 있는 거 돼? 안 된다고. 이런 게 된다고. 여기. 그리고 여기를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다고. 이게 가랑 나를 섞으면서 독해라는 거죠. 기함수라고 해서 무조건 원점을 지나는 게 아니야. 알지? 기함수는 원점 대칭인 거지 반드시 원점을 지난다고 보장하는 조건이 아니에요. 점 대칭이랑 그 점을 지나는 거랑 다른 얘기야. 근데 미분 가능하다라고 연속을 했으니 연속함수라고 했을 때 기함수는 반드시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오케이. 그래서 뭐 가나를 읽었을 때는 뭐 난 놓고 기억자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그지? F0 0이니까 1 언더야 된다. 즉 fx는 1을 넘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1도 넘을 수 있다. 봐봐. 만약에 여기 1이 이렇게 있잖아. 원점 지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자. 이런 거 돼? 이러면 뭐가 안 돼? 원점 대칭 아니지. 점 대칭이랑 함은 그 점을 중심으로 180도 회전했을 때 겹쳐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1을 못 넘으니까 마이너스 1도 못 넘어야 돼요. 맞죠? 왜? 점 대칭이니까. 문제 너무 좋습니다. 가나를 완벽하게 독해를 하면 어떻게 된다? fx의 y값, 치역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 점 대칭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1이 있을 때, y 거 1이 있을 때, 마이너스 1이 있을 때 여기를 중심으로 점 대칭이 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배치된다 이거지. 정확한 건 모르겠어. 오케이? 됐어. 자, 4조건. 자, 이렇게 미분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미분 방정식이라 하면 저거 대학교 용어인데 도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게 방정식이 미분 방정식이거든. 근데 그런 말은 지금 몰라서 상관없고 어쨌든 프라임이 있네. 우변은 프라임이 없어. 이거 뭔 말이지? 라고 했을 때 항상 조건은 플로우를 타야 되거든요. 가나다 이렇게. 나조건에서 f-x가 마이너스 fx랑 같잖아. 그지? 근데 다조건은 여기 플러스 fx가 있고 플러스 f-x가 있단 말이지. 저게 다른 함수기 때문에
f-x를 fx로 바꾸든지 f-x를 fx로 바꾸든지 해야 돼. 그걸 바꿔주는 관계식이 여기 있다 이거죠. 야, 그럼 상식적으로 f-x를 -fx로 바꾸는 게 낫지 않겠어?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네. 자, 1 더하기 fx 곱하기, 그죠? 1 뭐가 돼? 빼기 fx가 된다 이거야. 자, 이렇게 사소한 거 하나 바꿔주는 거, 요런 게 시험 현장에서 문제를 빨리 푸냐 못 푸냐를 결정해 주겠죠. 자, 그러면 얘는 합차 아닙니까? 합차. 요거 1 빼기 fx의 전체 제곱이 되겠습니다. 뭐가요? f'x가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봅시다. 이거 나오는데 뭐 어쩌라고? 이게 아니라 좌변이 지금 뭐야? 도함수지. 야, 도함수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한 정보야? 부호죠. 그러니까 나는 얘의 부호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야 되고 관심사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나 조건에서 어떤 얘기를 한 거냐? fx가 1을 못 넘는다. 즉 -1과 1 사이에 fx의 함수값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1보다 작아? 어쨌든 1보다 작아? 제곱해? 그럼 당연히 1보다 작아? 그럼 1 빼기 fx의 전체 제곱의 부호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그게 양수가 된다는 거야. 자, 이게 결정적이죠. fx의 전체 제곱은 당연히 0과 1 사이에 어떤 값입니다. 맞죠? 근데 1에서 뺐대요. 1보다 작은 걸 1에서 빼. 그럼 양수 아니야? 그래서 f'x가 0보다 크다고? fx가 뭐가 된다? 증가가 된다. 증가함수.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게 평권 해석이죠. 문제 너무 좋습니다. 지금 가나다를 섞으면서 fx가 증가함수이다.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고 치역값의 범위가 -1과 1 사이다. 이렇게 해석이 토탈적으로 복합되는 아주 아름다운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fx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원점 대칭이면서 1과 -1 사이에 있는 함수를 증가함수처럼 그려? 그러면 약간 바로 모델링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그죠? 원점 대칭이고 지금 증가함수네. x값이 증가했다 y값이 증가하고 1을 못 넣고 -1도 못 넣네. 그래서 fx 모델링은 이렇게 잡으면 딱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죠. 완벽하게 이거라고 확정할 수는 없어. 어쨌든 fx의 대략적인 경우는 이렇게 된다. 기억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1이 아니야. 맞죠? 기억번 참여. 가나를 섞어서 토탈로 얘기한다고 했죠. 그죠? 그 다음 니은번. 어떤 열린 공에서 감소하냐. 니은번 보자마자 틀렸죠? 프라임 x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치? 그렇다는 말은 fx가 증가함수니까 내려가는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이 생각할 수 있었다고. 야, 1과 -1 사이에서 함수 fx가 움직이면서 기함수인데,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한 거잖아. 이렇게. 맞지? 이것도 똑같이 점대칭이면서 -1과 1 사이에 있고 fx가 이제 미분 가능하게 모델링하면 저렇게 될 수 있잖아. 근데 얘는 무슨 함수야? 감소함수지. 그래서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왜? 다 조건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우선 올라가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니은번 또 틀렸다. 뒷번. 곡선 fx는 3개 변곡점 만든다. 자, 이거를 엄밀하게 풀 거냐 안 풀 거냐에 따라서 조금 풀이의 속도가 갈리긴 하는데, 내가 지금 fx 모델링을 이렇게 했잖아. 원점 대칭이고 기함수고 증감수다. 이렇게. 그럼 보자마자 여기가 뭐야? 아까 배웠던 거 그대로 나온다. 이거 인플렉션 포인트지. 왜? 얘 때문에. 나조건 때문에. 얘는 점대칭이라고 알려주잖아. 그러면 무조건 변곡점은 원점이죠. 일단 하나는 확실하게 확보돼 있어. 근데 뭐라 그랬냐면 3개의 변곡점을 갖는다 그랬어. 근데 하나만 가져도 돼, 안 돼? 되거든. 이 그림이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이 그림만 있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 근데 다 디귿번 질문이 뭐야? 3개의 변곡점을 갖느냐라고 했어. 근데 1개만 가져도 디귿번은 바로 발레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디귿번 틀린 거야. 알겠지? 자, 디귿번을 이렇게 해서 풀어볼게요. 조금 더 수식적으로. f'x가 뭐라고요? 1 빼기 fx의 전체 제곱입니다. 여기서 내가 한 번 더 미분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근데 이 생각해야 돼. 선생님, 이거 함부로 미분하면 됩니까?
그런 말이 없잖아요. 이기도함수가 존재한다고 안 했잖아요. 맞아. 그럼 F2'에서 함부로 치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왜 되는 거야? 갑자기 이거 왜 미분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프라임이 이거지. 이렇게 논리가 들어가는 거야. fx의 제곱이잖아. 그럼 fx 곱하기 fx잖아. 뭐 1이야 뭐 상수니까 쌩까도 상관없고. 미분 가능 곱하기 미분 가능 뭐야? 미분 가능이지. 그래서 f'가 미분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양변을 또 한 번 더 미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디테일 체크할 필요 있어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좌변을 미분하면 f2'x. 그러면 마이너스 2의 fx 곱하기 f'x. 그래서 디귿번에서 물어보는 게 지금 변곡점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한 거라고? 이게 너무 구한 거라고. 도변화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려고. 자, 근데 마이너스 2는 어쨌든 음수. 근데 프라임 x는 양수. 맞지? 그러면 fx가 중요한데 fx가 지금 원점을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럼 fx는 우선 0에서 부호 변화가 발생하죠. 맞지? 근데 fx는 무슨 함수래? 증가래. 그러니까 기함수니까, 연속 함수니까 f0는 제로가 맞아. 그래서 0을 일단 지나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최소한 0에서 한번 지금 부호 변화 있다 이거지. 근데 추가적으로 더 있냐 이거야. 3개를 물어봤잖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더 있냐 이거지. 그럴 수가 없죠. 왜? 0을 지나면서 증가함수야. 그럼 다시 x축과 만나는 게 있어 없어? 절대로 없죠. 만난다고 한들 튕길 수밖에 없지. 근데 애초에 이거 또 말이 안 되잖아. 왜? f'x가 증가라며. 그럼 이렇게 내려가는 게 돼? 안 돼. 그래서 더 있어 없어? 없어. 얘네들은 그냥 마이너스 플러스로 부호가 일정한 거지 부호를 바꾸는 게 아니죠. 그럼 결국 부호를 바꾸는 애는 누구밖에 없다? 얘밖에 없다고. 얘 fx요. 근데 fx가 0에서만 부호 변화가 있으니까 디귿번은 0,0 only one 인플렉션 포인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3개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평가원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아, 문제 너무 좋아요. 그죠? 각각의 미분 이제 도구들, 그 다음에 이론들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프라임이 0보다 크다, 증가함수다, 변곡점, 이계도함수의 부호 변화 판단한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섞이고, 그 다음에 치역의 범위를 이렇게 fx가 1이 아니다, fx는 기함수다, 2개만 가지고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 라는 함수 세팅을 하도록 시키는 정말 천재들이 만든 문제가 아닌가, 아주 감탄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다. 오, 너무 좋죠? 자, 4번, 5번 다 문제들이 클래스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 이어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